황금빛 보리밭이 끝없이 펼쳐진 중세의 평원의 노을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바퀴 소리만이 고요한 대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로렌스는 마차 앞자리에 앉아 고삐를 느슨하게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파슬로의 마을에서 치른 이번 거래의 장부를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작을 기원하며 늑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갑자기 마차 뒤쪽의 짐칸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렌스는 말에 고삐를 당겨 마차를 천천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호신용 단검을 가볍게 쥐고 마차 뒷부분의 캔버스를 살며시 걷어냈습니다. 쌓여있는 모피 더미 사이로 보리 이삭이 섞인 갈색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소녀가 보리 이삭을 침대 삼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마을의 아이가 장난을 치러 숨어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머리 위로 삐죽하게 솟은 두 개의 귀가 움찔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의 귀였습니다. 로렌스가 당황한 사이 소녀가 천천히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붉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하품을 크게 하더니 자신의 꼬리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파슬로의 마을의 수호신인 혈랑 호로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렌스는 전설 속의 신이 이런 어린 소녀의 모습일 리 없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로는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게 되어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늑대의 가오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로렌스에게 보리 이삭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로렌스가 건넨 보리를 호로가 입에 머금자 기이한 기운이 마차 안을 감쌌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몸이 거대한 늑대의 형상으로 뒤바뀌며 마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로렌스는 뒤로 자빠지며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달빛 아래 나타난 것은 숲을 호령하던 전설 속의 거대 늑대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늑대는 다시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로렌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로렌스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호로는 옷을 걸치며 로렌스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 키득거렸습니다. 로렌스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려고 애쓰며 다시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존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행상인으로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산했습니다. 호로는 자신의 고향인 북쪽의 요이츠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마을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로렌스는 그녀의 영리함이 자신의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호로에게 정식으로 통행료를 지불한다면 고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호로는 자신을 짐짝 취급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로렌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는 로렌스의 주머니에서 풍기는 맛있는 사과 향기를 맡았습니다. 로렌스는 사과 한 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고 호로는 그것을 아주 맛있게 베어 물었습니다. 고독했던 행상인의 길에 기묘하고도 시끄러운 동행자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렌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평범한 장사꾼의 일상을 크게 벗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지자 다음 도시인 렌토로 향하는 길목의 숲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그들의 마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렌스가 잠든 사이 호로의 귀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숲의 어둠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닌 금속이 부딪히는 불길한 소음이었습니다. 호로는 로렌스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들을 노리는 이들은 누구이며 은화에 얽힌 소문은 어떻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게 될까요? 로렌스는 마차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길게 뻗은 비포장 도로를 응시했습니다. 호로는 마차 짐칸 속에서 고개를 내밀어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코는 인간이 맡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과의 달콤한 향기를 포착했습니다. 로렌스는 다가오는 시장 도시 파츠와의 거리를 계산하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호로는 여행길에서 만난 신선한 사과 더미를 보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도시의 성문에 도착하자
로렌스는 통행세를 내기 위해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호로는 후드를 깊게 눌러서 자신의 늑대귀를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시장 거리에 들어서자 로렌스는 가장 먼저 모피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호로는 로렌스의 뒤에서 조용히 상인의 표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피 상인은 로렌스가 내민 물건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호로는 로렌스의 옆구리를 찌르며 자신이 협상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늑대 특유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 모피의 진짜 품질을 논평했습니다. 상인은 어린 소녀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지적에 당황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로렌스는 호로의 도움으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남기며 계약을 마쳤습니다. 로렌스는 호로를 보며 그녀가 단순한 짐승이 아닌 뛰어난 파트너임을 실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도심의 한 여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로는 구운 고기와 감자가 가득한 접시를 보고 꼬리를 흔들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식사 도중 옆자리에서 은밀하게 들려오는 상인들의 대화가 로렌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트레니 왕국이 발행하는 은화의 순도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호로는 로렌스의 긴장된 안색을 살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로렌스는 은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시장 경제에 대혼란이 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렌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젊은 상인 제렌을 만났습니다. 제렌은 조만간 트레니 은하가 새로운 주조 공정을 거쳐 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 정보를 흘렸습니다. 로렌스는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곁에 있던 호로는 제렌의 목소리 톤과 미세한 떨림을 포착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로는 그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더 큰 음모의 일부라고 로렌스에게 단언했습니다. 로렌스는 위험을 감수하고 은화의 순도가 낮아진다는 쪽에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순도가 낮은 은화를 미리 매집해 두었다가 나중에 차익을 노린다면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틀린다면 로렌스는 전 재산을 잃고 파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호로는 긴장한 로렌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을 믿으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메디오 상회와 접촉하여 대규모의 은화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상회 건물은 웅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호로는 주변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로렌스 역시 상회 측 담당자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눈치챘습니다. 은화 보따리를 마차에 싣는 과정에서 로렌스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호로는 갑자기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낯선 사냥개의 냄새가 난다며 경고했습니다. 로렌스는 서둘러 마차의 말을 채찍질하며 어두운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 여러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빠르게 추격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로는 이 추격자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닌 상회에서 보낸 자들임을 확신했습니다. 로렌스는 은화 가방을 꽉 쥐며 이 거대한 음모의 덫에 이미 걸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화살 하나가 로렌스의 어깨 옆을 스치며 마차 바닥에 박혔습니다. 말이 놀라 날뛰자 마차는 중심을 잃고 숲길 옆으로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마차를 에워싸며 그들의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로렌스는 가장 신뢰했던 정보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미끼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며 호로를 넘기라는 서늘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로렌스는 호로를 지키기 위해 검을 뽑으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져 있었습니다. 과연 로렌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호로를 지켜내고 은화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두운 골목길 뒤편에서 들려오는 마차 바퀴 소리는 로렌스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호로의 이름을 부르며 빈 마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메디오 상회의 병사들이 호로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자 로렌스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로렌스는 호로가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회의 지하 감옥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 정보를 사기 위해 뒷골목의 정보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하 수로를 통해 상회로 잠입하라는 정보상의 제안은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로를 혼자 둘 수 없었던 로렌스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하수도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두운 수로 안에는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로렌스는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오한을 견디며 벽면을 짚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금속성의 울림에 그는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상회의 경비병들이 횃불을 들고 복도를 순찰하는 모습이 로렌스의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지나가자 로렌스는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철문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창 너머에는 기운 없이 앉아있는 호로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로렌스가 이름을 부르자 호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한다며 로렌스는 미리 챙겨온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자물쇠에 맞지 않자 로렌스의 손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나타난 상회의 수장과 병사들이 로렌스를 포위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회의 수장은 로렌스에게 은화순도 조작의 비밀을 안죄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로렌스는 호로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호로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감옥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호로는 자신이 먹을 밀이 있다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로렌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로렌스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잘 익은 사과 하나를 꺼내 호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호로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동과 함께 철창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거대한 늑대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천장을 뚫을 듯한 거대한 크기의 은색 늑대가 포효하자 지하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기세등등하던 병사들은 전설 속의 현랑을 직접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거대 늑대 호로는 상회의 수장을 앞발로 누르며 그가 저지른 비겁한 음모를 꾸짖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거대 늑대는 다시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와 로렌스의 앞에 섰습니다. 로렌스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떨고 있는 호로의 어깨에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란을 피해 상회를 빠져나와 이슬이 맺힌 새벽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호로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로렌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로렌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번 이익으로 호로와 함께 더 멀리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로는 이제 자신을 단순한 짐이 아닌 진정한 동료로 인정해달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로렌스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뗄 수 없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차에 올라타 지평선 너머의 고향 요이츠를 향해 고삐를 당겼습니다. 마차 안에는 사과 향기와 함께 두 사람의 신뢰가 가득 쌓인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음모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새로운 모험을 알리는 태양이 높이 떴습니다. 호로는 로렌스의 어깨에 기대어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로렌스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업적 시련도 호로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고독했던 행상인의 길은 이제 영리한 늑대와 함께하는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